우주에서 직접 태양 에너지를 모아서 지구로 보낸다. 정말 오랫동안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오던 이야기인데요. 이 인류의 오랜 꿈이 이제 정말 현실이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야심찬 계획이 어떻게 우리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는지 그 핵심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먼저 우주 태양광이라는 게 대체 뭔지 그 개념부터 확실히 잡고요. 왜 이게 50년 동안 아이디어로만 머물러 있었는지, 그리고 그 장벽을 무너뜨린 결정적인 혁신은 무엇이었는지 알아볼 겁니다. 이어서 지금 세계 각국이 어떻게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지, 또 지상에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살펴본 뒤에 이 기술이 열어줄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함께 그려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도대체 우주 태양광 발전이 왜 그렇게 매력적인지, 왜 궁극의 에너지라고까지 불리는지 그 이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에요. 지금 우리가 쓰는 태양광 에너지는 아시다시피 밤이 되면 멈추고 구름이 끼거나 비가 오면 효율이 뚝 떨어지잖아요. 우주 태양광 발전, 즉 SBSP는 바로 이 근본적인 한계를 깨기 위해 고안된 겁니다. 우주 태양광 발전 SSPP 개념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밤도 구름도 계절도 없는 우주 공간에 거대한 태양광 패널을 띄워서 에너지를 만들고 이걸 필요할 때 언제든지 24시간 내내 지구로 무선으로 쏴주자는 거죠. 말 그대로 우주에 영원히 지지 않는 태양을 하나 만들어 놓는 셈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우주는 지구 대기라는 필터가 없기 때문에 태양 에너지를 훨씬 더 강력하게 그리고 24시간 내내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상으로는요, 같은 면적의 패널이라도 지상보다 연간 최대 13배나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해요. 이건 뭐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밖에 없는 수치죠.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렇게나 강력한 아이디어가 왜 지난 반세기 동안 그저 공상과학 소설 속에만 머물러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답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바로 돈, 즉 비용 문제였습니다. 특히 우주로 무언가를 쏘아 올리는 그 발사 비용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쌌거든요. 이 숫자 좀 보세요. 고작 1kg, 그러니까 물 한 병 정도의 무게를 우주로 보내는데 $10,000, 우리 돈으로 1,000만 원이 훌쩍 넘게 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천 톤짜리 거대한 발전소를 우주에 짓는다는 건 경제적으로 아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죠.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모든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정말 결정적인 기술적 돌파구가 나타납니다. 이제 게임의 법칙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바로 이 기술, 재사용 로켓입니다. 한 번 쓰고 버리던 로켓을 비행기처럼 다시 사용하는 이 기술이 우주 태양광이라는 거대한 잠재력의 봉인을 풀어버린 열쇠가 됐습니다. 킬로그램당 $10,000가 넘었던 발사 비용이 이제 $1,500 아래로 떨어질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비용이 좀 싸졌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아예 불가능했던 걸 가능하게 만드는 말 그대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발사 비용 문제만 해결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에 켈텍에서 진행한 실험들을 보면요. 첫째, 우주의 혹독한 환경을 버텨내 새롭고 효율적인 태양 전지 기술, 알바. 둘째, 거대한 구조물을 종이접기처럼 착착 펼치는 초경량 기술, 돌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렇게 만든 에너지를 레이저빔처럼 정확하게 지구의 목표 지점으로 쏘는 무선 전력 전송 기술, 매플까지. 이 세 가지 핵심 퍼즐 조각이 모두 성공적으로 맞춰졌다는 걸 증명해낸 겁니다. 이제 정말 꿈이 아니게 된 거죠. 자, 이렇게 기술적인 문제가 하나둘씩 해결되니까 이제 뭐가 보일까요? 맞습니다. 이 새로운 에너지 영토를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 국가 간의 보이지 않는 치열한 경쟁, 새로운 우주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미국은 스페이스X라는 막강한 발사체로 우주로 가는 길 자체를 장악해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영국은 기술력으로 승부해서 상업 발전소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한편 일본은 좀 다른데요. 에너지 자립과 국가 안보라는 목표를 딱 정해놓고 정밀 제어 기술에 사활을 걸고 있죠.
각자의 생존 전략이 부딪히는 그야말로 새로운 에너지 패권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특히 중국의 속도를 보면 정말 무서울 정도입니다. 국가가 아예 작정하고 밀어붙이고 있죠. 당장 2028년에 시험을 시작해서 2050년에는 원자력 발전소 하나와 맞먹는 1기가와트급 상업 발전소를 짓겠다는 겁니다. 이 개발 경쟁이 얼마나 빠르게 불붙고 있는지 실감이 나시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시선을 지구로 돌려볼까요? 우주에서 그 엄청난 에너지를 쏘아보내면 우리 땅에서는 그걸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그 핵심이 바로 이 렉테나라는 겁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수신한다, 리시빙이라는 뜻의 렉이랑 안테나를 합친 말인데요. 아주 쉽게 말해서 우주에서 온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이크로파 에너지 빔을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전기로 다시 바꿔주는 거대한 변환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렉테나 아무데나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의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비가 잘 안 오고 건조한 적도 근처 저희도 지역이 최적의 장소입니다. 게다가 수킬로미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부지가 필요하고 생산된 전기를 바로 보낼 수 있는 전력망도 근처에 있어야 하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네, 바로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땅을 가진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가 나뉜다는 겁니다. 새로운 에너지 지정학이 탄생하는 순간이죠. 그럼 가장 중요한 경제성, 과연 돈이 될까요? 이 그래프를 보면요, 미래의 우주 태양광 발전 비용이 지상 태양광보다는 조금 비쌀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이건 24시간 내내 날씨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기저전력이라는 점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원자력 발전과 충분히 경쟁이 가능하다는 거죠. 탄소 배출 없이 안정적인 기저전력을 확보한다? 이건 국가의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엄청난 의미를 갖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 머리 위에서 무한한 에너지를 얻는 시대. 그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그 미래로 가기 위해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이 기술은 단순히 도시의 불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진이나 태풍으로 전력망이 다 끊긴 재난 지역에 하늘에서 바로 비상전력을 쏴줄 수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의 전기를 무선으로 수출하는 에너지 초강대국이 탄생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주공장에 동력을 공급해서 지구에서는 만들기 힘든 신약이나 초정밀 반도체를 생산하는 완전히 새로운 산업, 즉 궤도 경제의 시대가 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 넘어야 할 산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주에서 보낸 에너지가 지상에 도달할 때까지 손실되는 양을 더 줄여야 하고요. 축구장 몇 개 크기의 이 거대한 구조물을 시속 수만 킬로미터로 날아다니는 우주 쓰레기로부터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문제도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이 막대한 우주 자원을 특정 국가가 독점하지 못하도록 주파수는 어떻게 나눌지, 사고가 나면 책임은 누가 질지, 이런 국제적인 규칙, 일종의 우주 교통 법규를 만드는 일이 시급합니다. 켈텍 프로젝트의 후원자인 도널드 브렌의 이 말에서 우리는 이 기술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비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나라의 기술 과시가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도전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주에서 오는 에너지에는 국경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겨온 땅 위의 국경선은 과연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어쩌면 미래는 이미 우리 머리 위에서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